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추가적인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코스피는 2,470선을 회복했고요. 코스닥도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서 2%가 넘는 강한 반등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그 가운데서 좀 크게 올라줬던 건 아무래도 이 시총 상단에 있는 종목들이었습니다. 어제 코스피 투톱이었던 삼성전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이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그 호실적에 힘입어서 반도체주 그리고 2차 전지 쪽이 강한 반등세 보여준 건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이 반도체 쪽이 동반 랠리를 보여줬고 2차 전지 쪽도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을 비롯해서 이틀 연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2차 전지 쪽도 부각을 받은 가운데 오늘 밤 9시 30분에는 미국의 CPI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 내일도 또 에코프로의 3분기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좀 체크해보면 좋을 점들 투자올림픽과 함께 1시간 동안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올림픽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해설위원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하락장에서도 상승장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그 비결을 우리 해설위원님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윤삼일 해설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굉장히 유연하게 매매를 즐기고 있는 이데일리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주식시장의 선수가 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또 옆에서 평경정처럼 좋은 멘토가 되어서 주식을 또 알려드리고 있고요. 또 옆에서 주식시장에 진입을 했으니까 돈을 벌러 들어왔겠죠. 그래서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옆에서 제가 고니가 되어서 한 판 한 판 이런 식으로 또 게임을 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 국채 금리의 상승 추세가 꺾이면서 증시에 다시 한 번 더 자금이 유입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하루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사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 증시는 내일 시장에서도 오늘이죠. 네, 상당히 좋을 확률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봤죠. 그런 이유 바탕에는 저는 이제 원래 우리나라가 최근에 이제 보여진 모습은 주가가 이제 지수 종합 주가 지수나 코스닥 지수가 장 초반에 오전장에는 이제 상승을 하지만 또 장 막판에는 계속해서 이제 꼬라박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일 같은 경우에는 장 끝날 때까지도 상승분을 계속해서 유지해 줬다라는 점에서 아마 거기서 많은 트레이더들이나 투자자들이 힌트를 얻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의미 있는 어떤 주도 섹터나 주도 테마가 있다라고는 전 생각을 하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자금이 돌고 나면은 조만간 또 명확한 어떤 주도 섹터, 주도 테마가 등장할 것으로 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이 서서히 이제 숨통을 이제 트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천천히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매매 템포나 아니면은 매매의 어떤 흐름을 찾아서 이제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특별히 어떤 종목에 갇히거나 물리는 종목 없이 월 평균 300에서 500% 수익을 매월 꾸준히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주식이라는 게 이제 비중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한테 거기서 이제 10분의 1만 가져가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월천 트레이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쉽다라고 매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항상 본인만의 무기가 있어야 됩니다. 상승장이 되었든 하락장이 되었든 상승장에서의 강력한 무기,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력한 무기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뭐 장세가 어떻든 꾸준히 매월 이렇게 차곡차곡 수익을 쌓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월 12일 목요일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1.2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25% 상승 마감을 했고요.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8조 7천억, 그리고 코스닥 거래대금 같은 경우에는 7조 2천억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제보다는 조금 더 좋아졌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기준점을 둔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비중을 싣거나 아니면은 조금 공격적인 매매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최소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시장에서는 한 9조 정도가 터졌을 때는 조금 더 비중을 실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5일선을 회복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하락했던 시기보다는 비중을 조금 더 실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하락장에 이제 홀로 강세 흐름을 보이던 섹터가 있었죠. 네, 제약바이오였는데요. 상대적으로 조금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전일에 이제 2차 전지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섹터에도 조금씩 이제 수급이 유입이 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섹터도 한번 오늘 짚어드리게 될 것 같고, 특징 급등 종목에는 이제 폴라리스 세원이 사우디 빈살만 전기차에 올인을 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와 루시드 협력 발표, 어떤 특징주 기사가 나오면서 상한가를 가긴 했어요. 네, 근데 그렇게 강한 상한가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큐라티스라는 종목이 있었는데요. 제가 오늘 이제 노란톡방에서도 이제 공략을 도와드렸었죠. 네, 4조 5천억, 필리핀 결핵 백신 선점 기대, 세계 최초 기술 가치 입증, 이런 식으로 이제 기사가 나오면서 장중에 탄력적인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 뜻은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스 매매라고 하죠. 네, 재료 매매 아니면은 시황 매매라고도 이제 부르게 되는데, 그런 매매를 하기에 상당히 괜찮은 장세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뉴스 매매라는 게 뭐냐면은 종합 시황창을 보시게 되면은 특징주가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거기에 이제 제목이라든지 내용이 좋다고 판단이 되고, 또 이제 현재가창, 이제 호가창이라고 하죠. 거기서 이제 매수세가 좀 빠르게 유입이 되고 그런 힘이 느껴진다라고 했을 때 이제 따라붙어서 하는 매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런 흐름에 있어서 이제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큐라티스라는 종목을 뉴스 매매로 접근을 해가지고 장중에 15분에서 20분 사이에 20분 만에 이제 11% 정도 수익을 여러분들께 또 가져다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방송 후반에 저희 탑픽 종목도 공개가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은 노란톡방에서 지속적으로 전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황에 대해서 또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더욱더 자세한 시장에 대한 가이드를 받고 싶다, 혹은 우리 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 또 소통을 이어가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고민도 함께 좀 나누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노란톡방 지금 입장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은 QR코드로 활짝 열려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는 작은 네모 QR박스가 보이실 건데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 자그마한 링크가 뜹니다. 노란색 링크 터치하시면 참여 코드 입력하세요라고 뜨는데 7777 4자리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QR 활용이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문자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4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또 같은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해설위원님의 종목들이 과연 어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픽 지금 포트폴리오가 화면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먼저 인벤티지랩 선수입니다. 149.43% 기록해주고 있는 크게 상승하는 선수인데요. 비만 대장주로 잘 알려져 있는 종목입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 어제도 좋았습니다. 24.51% 강하게 올라오는 선수고요. 펩트론 역시도 10월의 올림픽 종목이었습니다. 11.56% 수익률 달려가네요. 자, 포스코 퓨처엠 6.74%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월 11일 바로 어제 올림픽 종목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체크해봤던 종목들 중에 3종목이나 또 10월에 올림픽 선수들이 있었는데 10월장이 사실 쉽지 않았는데 그 안에서도 잘 잡아주셨던 것 같습니다. 과연 어떤 선수가 오늘의 메달을 획득할 수가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최근 시장에서는 가장 강한 종목이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신성 델타테크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제도 이제 종가 베팅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이 시초가에도 상당히 크게 흐름이 나왔었는데
어쨌든 그런 종목이 뭐 단 이제 10월 6일이라고 하면은 지난주 금요일 방송이거든요. 네, 금요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니까 일주일도 안 됐죠. 네, 일주일도 안 됐는데 큰 수익을 가져다 주었고요.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월 7일 이제 토요일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이후에 11.56% 정도 수익을 여러분들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 전에 이제 7월 28일에도 말씀을 드렸어가지고 이제 100%가 넘게 이제 수익을 드렸던 종목이고, 제가 이제 여기 방송 나와서 2번가량 공략하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뭐 인벤티지 랩이나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중요한 타점마다 계속해서 언급을 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어제 이제 말씀드린 포스코 퓨처엠, 오늘 장중에 약 6에서 7% 정도가량 올라가 주면서 상당히 이 대형주 치고 굉장히 깔끔하게 또 수익을 여러분들께 드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사실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좀 음봉이 나와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 관점을 조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네, 신성 델타테크고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일단 이 구간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구간. 네, 이게 이제 지난주 금요일이죠. 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시초가에 잡으셨다라고 하면은 자, 이 구간이 아마 24.51% 정도 수익권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최근에는 전 신성 델타테크만 가지고 이제 놀았었는데요. 어떻게 가지고 놀았는지 분봉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성 델타테크의 이제 3분봉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0월 6일부터 12일 이제 장중 공략하는 차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이제 종가 베팅으로 가져왔었고요. 다음 날 이렇게 월요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에 월요일이 아니라 화요일이죠. 화요일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이 또 크게 발생을 해서 매도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공략을 해가지고 또 여기서 이렇게 청산이 나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제가 이제 가장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건 뭐죠? 주도주 매매를 할 때는 사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사고 팔 필요가 없어요. 항상 그냥 종가 베팅, 그냥 장 초반에 한 10시 20분 정도가량 20분까지만 매매하시고, 그러다가 종가에 다시 보신다. 그러면은 또 이런 식으로 또 수익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어제도 종가 베팅을 했다라고 했죠. 오늘 갭이 거의 거의 9% 정도가량 또 이렇게 떴습니다. 제가 그래서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제가 어제 분명히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종가 베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어제 뭐 이제 신성 그 자회사죠. ST라는 회사가 이제 자회사 상장 어떤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좋게 나왔다라고 하면서 오늘 갭을 높게 띄웠는데, 근데 이제 오늘 쭉 내렸죠.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제가 관점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성 델타테크의 60분봉이고, 사실 제가 이제 신성 델타테크를 이제 금요일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추세라는 게 항상 일직선으로 가지 않죠. 일직선으로 가게 되면은 어느 순간 되면은 상승 동력이 사라지고 약간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거는 사람이든 주가든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피로감을 느꼈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어떤 식으로 수렴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뭐 흔히 말하는 깃발 패턴이라고도 하고요. 플래그 패턴이라고 하죠. 그런 흐름에 있어서 지금 이런 구간들을 돌파하니까 또 갑자기 시세가 탄력이 나오게 되죠. 제가 이 구간을 넘어서게 되면 시세가 탄력이 나올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직전 고점 부근에서 고점을 넘기고 나서 오늘 음봉이 굉장히 세게 내리 꽂았는데, 자, 이 구간, 이 수렴 상단 있죠? 이 수렴 상단이 또 지지하게 되면은 다시 한 번 더 랠리를 좀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이 구간이 지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서 접근하신다라고 하면은 또 충분히 아마 추세 같은 경우에는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그런 관점에서 신성 델타테크를 지켜보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야, 이거 쌍봉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두 번째 시나리오고, 첫 번째 시나리오는 수렴 이탈 이후에 되돌림, 그리고 눌렸다가 지지받았을 때 재차 상승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보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결국에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신성 델타테크를 가지고 원사이클 매매를 하고 있죠. 그게 이제 장 초반 매매든 아니면 종가 베팅이든 아니면은 뭐 상가 가는 종목 같은 경우는 상따를 해서라도 그렇게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데, 레인보우 로보틱스 매매 일지를 보시면은 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제가 이제 매매했던 이력인데,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빨간색 그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매수 시점, 네, 공략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파란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매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죠. 청산이 나가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매일 가지고 있었죠. 저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그리고 나서
아마 9월 11일 이후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이 종목을 안 보기 시작했어요. 정확하죠? 제가 9월 11일 날에는 제가 그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근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파티가 진행 중일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식이 다 이제 파티가 진행이 되고 음식이 이제 없는데 그 뒤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항상 고통을 받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파티가 진행 중이고 맛있는 음식이 많을 때 그때만 공략을 해서 수익을 챙기고 나온다. 그런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두 번째 종목은 펩트론인데 오늘도 결국에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말씀드렸었죠. 일라이 릴리나 아니면은 노보더디스크의 이런 치료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렇게 임팩트가 없는데 지금 해외나 미국 쪽에서는 그냥 그냥 어떤 거든 다 치료가 가능한 치료제로 불리우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이제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갭이 또 크게 발생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라이 릴리, 미국의 지금 제약사, 지금 시총 1위인 일라이 릴리가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돌파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런 식으로 이제 갭에 팔았다라고 하면 11.56% 수익을 여러분들께 가져다 드렸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세 번째 종목은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죠. 이 종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단순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1년 동안 거래되었던 평균값, 이 구간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을 240일 이동 평균선이라고 하죠. 뭐 어떤 분들은 이게 224일 평균선, 뭐 아니면은 이게 뭐 250일 평균선 이걸 보시던데 저는 그냥 240일. 이게 240거래일이 보통 1년 동안 평균이 거래된 날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고, 오늘 또 추가적으로 6.74% 상승 마감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어제 말씀드렸던 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결국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람보르기니 기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람보르기니 추세 상단 구간이다. 이 포스코 퓨처엠이 월봉상 이런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60만 원대 후반에서 30만 원대 초반까지 내려온 게 굉장히 고통스러울지 몰라도 이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는 동전주의던 시절부터 쭉 계속해서 몇십 년간 우상의 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구간들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지지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구간이 과연 고점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글쎄요. 네, 조금 저는 이 구간 근처나 아니면 이 구간 근처까지 뭐 위까지 저는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만약에 투자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자리들은 상당히 괜찮은 자리다라는 관점에서 포스코 퓨처엠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최근에 이제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에 10월 6일 날 제가 이제 사이퍼 패턴에 기반을 해서 일봉상 이 구간에서 타점을 잡았었고요. 다음 날 바로 거의 한 20% 가까운, 뭐 20%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 18%에서 15% 정도가량 바로 수익을 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결국에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낙주 매매를 해야 되고, 또 그 사이에 또 시장은 분명히 또 돈이 도는 종목들은 있습니다. 뭐 최근에 알테오젠이라든지 칸나리아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종가 베팅을 하죠. 그리고 나서 수익을 챙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원사이클 매매라고 보시면 돼요.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네, 그리고 모비스라는 종목의 3분 보행 차트인데요. 이 종목이 최근에 또 하락장에서도 상당히 상한가를 3방이나 날리면서 가볍게 상한가를 갔었죠. 다 제가 관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자, 빨간 동그라미는 매수 시점, 파란 동그라미는 매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갭이 뭐 16%씩 떴었죠. 그래서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다 제가 다 먹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그 장세에 맞게 유연하게 매매를 즐기면서 진행을 하고 있다. 매매를 진행하고 있다. 네, 그래서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QR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문자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QR 활용 방법입니다. 지금 하단에 QR코드가 보이실 텐데 핸드폰 기본 카메라를 실행하신 뒤에 이 박스에 가까이 가져다 대시면은 링크가 하나 뜹니다. 링크를 터치하시고 참여 코드 입력하세요 뜨면 행운의 숫자 4자리 7777 입력해 보시면 되겠고요.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사무엘 4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안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요. 사무엘 해설위원님께서 아침마다 오늘장 우리가 봐야 할 종목과 섹터들 철저하게 딱
분석을 해서 알려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장중에도 또 장후에도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꼼꼼한 케어, 대응 방법까지 챙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시장에 대한 가이드뿐만 아니라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담아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설위원님께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매매 전략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어떤 방법을 요즘에 구사하고 계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는 수많은 전략을 가지고 이제 시장을 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상승장에서 잘 맞는 전략, 하락장에서 맞는 전략을 이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장세는 이 장세는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결국에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를 할 때는 항상 이 세 가지는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첫 번째는 재료, 수급, 차트 이런 식으로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재료 중에서도 조금 어떤 글로벌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이거나 이 산업의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기업, 그다음에 실적까지 포함이 되면은 상당히 이 상승장에서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잘 가는 특성을 보입니다. 다만 이제 하락장에서는 이 세 가지를 무시를 하고 그냥 재료가 그냥 좀 자극적이다. 좀 약간 뭐라 해야 되나요? 굉장히 좀 자극적인 재료, 그러니까 모비스란 종목이 뭐 암칠, 방사선, 암치료 이런 게 붙잖아요. 그런 게 잘 갑니다. 좀 시가총액은 작고, 근데 상승장에는 시가총액이 좀 크고 수급주 위주로 갑니다. 이런 트렌드에 부합한 종목들이.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이 재료를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수급이라고 했죠. 내가 이 재료가 A급인가, S급인가, 뭐 C급인가, 뭐 아니면 D급인가 이걸 판단하는 건 결국에 수급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세 번째는 결국에는 타점이 중요하죠. 어떤 타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좋은 종목을 가지고도 수익인 사람도 있을 거고 손실인 사람들도 더 많습니다. 손실인 사람들이. 근데 결국에는 그런 거는 전략, 차트를 보면서 어떤 매수 타점에서 들어가느냐 이걸 저는 얘기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결국에는 어떤 종목을 선정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좀 당일 계좌에 막 큰 영향을 줍니다. 내가 이상한 잡주를 공략을 하게 되면은 계좌가 안 커요. 결국에는 항상 시장 주도주, 그러니까 2,500여 개의 종목 중에 가장 강한 종목을 매매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흐름에 있어서 제가 아침마다 이렇게 섹터를 정리를 하죠. 뭐 예를 들자면은 전쟁 테마, 아니면 최근에 뭐 아니면 양자 초전도, 아니면 제약바이오 이런 식으로 이제 테마를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 장이 끝나게 되면은 제가 이제 주도주 랭킹을 이제 드립니다. 2,500여 개의 종목 중에 가장 랭킹이 순위가 높은 종목을 이제 매일매일마다 선정을 해서 여러분들께 드리고, 그래서 그 종목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결국에는 어떤 전략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에는 38광땡 기법의 핵심은 38선 위에 형성이 됐을 시에 우리는 매수 공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고점과 저점이 올라가야 추세가 좋다라고 우리는 표현하잖아요. 그런 추세 지표 같은 경우에는 YSL 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추세가 깨졌는지, 추세가 안 깨지고 지속이 되는지를 판단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일인데, 그런 거에 있어서 제가 YSL 밴드를 가지고 기준을 잡아드리고 있고요. 세 번째는 수급인데, 결국에 수급이 터트려야 유동성이 커지거든요. 만약에 재료는 좋은데 수급이 안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헛방이에요, 그거. 재료가 헛방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재료가 없어도 수급이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없던 재료가 등장을 해요. 그걸 판단하는 게 결국 수급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3분봉에서 최소 40억 이상이 몇 번 이상 터져야 됩니다. 그걸 보고요. 그다음에 2개 이상 음봉 형성 이후에 상승 장악형 캔들을 가지고 타점을 잡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자, 결국에는 그래서 10월 10일 신성 델타테크를 공략을 했던 이유 바탕에는, 자, 이 빨간 선이 38선이고요. 이 파란 선, 빨간 선, 이게 이제 YSL 밴드 하단, 상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수급이 많이, 그래도 당일날 최소한 40억이 몇 번은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벌써 6번 나옵니다. 거의 8번이 나옵니다. 봤을 때 뭐 3분봉에서 뭐 150억, 200억씩 터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상승 장악형 캔들이 떴죠.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당일날 바로 한 약 12% 정도 수익을 한 25분 만에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결국에는 이게 장세가 돌아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루닉 같은 종목도 여러분들이 많이 볼 수가 있게 돼요. 9월 5일부터 9월 7일 이 매매한 내역을 보시면은, 자, 이 구간에서 38선 위에 형성이 됐고, 거래량, 거래대금 좋고, YSL 밴드 우상향하고 있고, 그랬을 때 여기가 타점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 구간이 또 타점이 돼요. 여기서 또 타점이 되고요. 이 구간이 또 타점이 돼요. 그랬을 때 상한가까지 도달을 하고, 그다음에 갭도 발생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결국에는 장세가 좋으면은 이런 종목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특성을 보이고요. 결국에 이 38선 밑에서는 우리는 거래를 한다, 안 한다? 네,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결국에 38선 위로 올라탔을 때 우리가 진입을 하게 되면은 또 수익을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후에 이 타점이 한 번 더 나오는데 여기서는 손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따로 표시는 안 하는데 걔도 한 5번 공략하고 6번 공략해서 5번은 수익, 한 번은 손실이다라고 하면은 해볼 만한 싸움이죠. 네, 그래서 이런 확률을 높일 수 있는 제가 기법을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USB나 아니면 이메일로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제가 더 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네, 꼭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USB와 이메일은 노란톡방 안에서 신청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 지금 QR코드와 문자로 열려 있고요. QR코드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7777 4자리 입력하시면 노란톡방 함께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우리 해설위원님 이름 4글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링크를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안에서는요. 이 38광땡 기법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38선 위에서 우리가 매매 전략을 잡아봐야 될 종목들, 그리고 종목도 종목이지만 더욱더 빛나는 명품 전략을 챙겨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좀 오늘 장에서 지켜봐야 됐었던 종목들 그리고 섹터들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빅매치 포인트, 첫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일까요? 네, 전일에 이어서 2차 전지를 가지고 왔고요. 사실 이제 지수가 반등하게 되면은 당연히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거는 2차 전지가 먼저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흐름에 있어서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수급이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뭐 포스코 퓨처엠은 뭐 말할 것도 없고, 네, 그런 와중에 이제 그 2차 전지 중에서 오늘 좀 주도한 섹터는 오후장에 이제 사마 알루미늄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종목을 뭐 거의 상따 비슷하게 이제 그 공략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기업 개요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알루미늄 관련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는 2차 전지 시장이 급성장하게 함에 따라서 이제 선도적으로 개발해온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알루미늄박이 회사 성장을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셔야 될 게, 어제 같은 경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호실적을 기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을 했다. 자, 그러면서 또 최근에 나왔던 얘기가 LG 에너지 솔루션이 도요타와 북미 전기차 시장을 공략하겠다라는 이슈가 있었는데, 그런 흐름에 있어서 자동차 판매량 세계 1위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도요타가 맞거든요. 네, 그런 도요타와 연간 20기가와트씩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해서 북미 시장 지배력을 한층 더 확대할 전망이다라고 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제 좀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근데 LG 에너지 솔루션의 단점은 뭐죠? 시가총액이 2등이다 보니까 무겁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종목보다 좀 가벼운 종목들 안에서는 어떤 유의미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어떤 시나리오를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종목을 또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뭐 이제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나왔던 얘기가 LG나 도요타로부터 2차 전지 그리고 미국의 양극박 공장 투자 유치를 부각을 받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23년 6월 13일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작년부터 내내 이제 도요타, LG 엔솔과 관련된 기사가 나오게 되면은 사마 알루미늄이 움직였었거든요. 그런 흐름에 있어서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신고가를 뚫어주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장이 그나마 좀 버텨준다라고 하면은 아마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좀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뭐 이 차트를 보시면은 예전에 이제 뭐 8월 31일, 9월 1일인가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비슷하죠. 네, 여기 1, 2, 3 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종목이 이런 구간들 중심값을 훼손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우상향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종목이니까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보다 더 좋은 건 추세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우상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거 예전에 내가 봤을 때는 4,000원대, 5,000원대, 뭐 만원대였던 종목이 지금 15만 원이라서 비싸서 못 사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가는 종목이 더 갑니다. 상승장 때는. 그렇기 때문에 비싸지만 더 비싸게 팔 줄도 알아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38광땡은
무적의 기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추세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사마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 뭐 이 종목은 이제 람보르기니를 지나가지고 이제 거의 우주선 타고 가는 차트죠. 네, 그래서 사마 알루미늄 제 관심 종목에 당연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눌려도 계속해서 매매를 하셔야 되고 올라가도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내일부터 2차 전지와 사마 알루미늄 흐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참 오랜만에 등장을 했습니다. 네, 포스코 DX라는 종목이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초에 시장을 주도하다가 시장이 하락함에 따라서 조금은 잊혀졌지만 이제 또 다시 움직일랑 말랑하고 있어요. 그런 흐름에 있어서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현재 로봇이라든지 AI라든지 그다음에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기반으로 해서 제철소의 스마트 팩토리 구현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당연히 이 회사의 모회사들은 2차 전지를 하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2차 전지 섹터에도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이제 포스코 DX가 주가가 상당히 잘 갔었던 이유 바탕에는 결국에는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있죠. 네,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 나와가지고도 뭐 이제 8월 29일 날 여기서 올림픽 종목으로도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그런 흐름에 있어서 지금 현재 코스피 200으로 만약에 코스피로 이전을 하게 되면은 공매도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급적인 이슈, 수급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이 된다라는 차원에서 사람들의 기대 심리가 많이 들어왔던 흐름을 보였었고, 근데 그 외적으로도 여러분들 최근 상승장에서 잘 갔던 종목들을 살펴보면은 2차 전지, 그다음에 AI, 로봇 이 세 가지 키워드였잖아요. 그걸 다 아우를 수 있는 기업이 포스코 DX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상승 탄력이 붙었던 이유에는 효성 첨단 소재의 이제 로봇 프로세스 자동화 솔루션 AWORKS를 공급했다라는 소식이 붙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이제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포스코 DX는 뭐 굳이 올림픽 종목으로 말씀드리는 구간은 여기였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방송에 나와서 이 가격대가 사실 월봉상 이 람보르기니 상단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네, 이거를 이제 조금 보시면은 자, 여기 예전에 이제 지지를 받았던 구간들이 있고 여기가 이제 저항을 받았던 구간이잖아요. 근데 이 구간을 뚫어냈단 말이에요. 여기도 자세히 보면은 저항을 받았어요. 이렇게 월봉상. 근데 이 구간을 뚫어내고 여기 상단은 제가 뭐라 그랬죠? 네, 지지하는 구간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지하는지만 잘 체크하시면 된다. 그거를 월봉에서는 할 수는 없으니까 일봉에 가서 판단하시면 되죠. 근데 일봉에서는 사실 이제 좀 판단하기엔 좀 어려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있냐면은 분봉으로 가셔야 돼요. 분봉으로. 어떤 분봉? 60분봉을 보시면 되며 60분봉을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저점이 형성된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저점을 낮췄는데 안 떨어지면은 오히려 어떻게 되냐면은 수렴이 돼요. 아까 신성 델타테크처럼. 자, 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거 선을 좀 연결을 해봐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단 구간에 선이 연결이 되고 그 구간을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돼요. 어디다 붙여넣기 하시면은 여기 고가에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랬을 때 이 상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뚫어내기 전까지는 저항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59,000원 정도까지는 열어둘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왜 그러냐면은 이 구간들을 지금 이 트렌드라고 하죠. 이런 구간들을 지금 벗겨냈잖아요. 그러면은 보통은 여기까지 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 조금 저항을 이렇게 받는 경우가 있고 세 번째에서 뚫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라도 예를 들어서 포스코 DX가 여기를 뚫어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다시 추세가 지속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걸 기준으로 보시냐면은 58,000원대 후반에서 59,000원대를 보시면서 그때 이제 돌파나 아니면 추세, 지속형에 대한 어떤 패턴을 가지고 공략을 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런 흐름에 있어서 뭐 일봉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것도 쌍바닥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뭐 흔히들 짝꿍댕이 쌍바닥이라고 하죠. 네, 그런 흐름에 있어서 뭐 여기가 주요 넥라인이 되겠네요. 그러면은 이런 데가 주요 넥라인이기 때문에 일봉상 이렇게 구간을 돌파해놨기 때문에 여기 5,000원 구간에서 54,000원 구간은 또 지지로 작용하는지 보시면 되겠죠. 그런 관점에서 포스코 DX를 조금 더 살펴보면 어떨까. 추세가 무너지지 않았잖아요. 21선 살짝 무너뜨리고 살짝 바로 회복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추세가 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포스코 DX 같이 한번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다. 포스코 DX의 공략 시점이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높다라고 무서워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높은 종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합니다. 밑에 있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저점을 갱신하기 때문에 위험해요. 저는 굉장히 좀
밑에 있는 종목들은 매매를 못 하겠어요. 무서워가지고. 하지만 이렇게 고가에 있는 종목들은 저는 왠지 모르게 안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결국 수익을 굉장히 잘 주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을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내일부터 포스코 DX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방송에서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2차 전지가 가야 시장이 간다라는 말씀도 주셨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빅매치 포인트로 2차 전지주 짚어주셨습니다. 사마 알미늄 그리고 포스코 DX에 나도 관심이 있다. 혹은 또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는 게 가장 빠르고 정확합니다. QR코드를 통해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7777 입력하시거나 혹은 문자로 샵 377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윤사무엘 네 글자 보내주시면요. 링크를 통해 노란톡방 안에서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더 상세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저희가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빅매치 포인트 바로 여쭤볼게요. 어떤 섹터일까요? 네, 두 번째 섹터는 자율주행 섹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제 요즘 아침 장 초반에 여러분들이 로봇주들이 움직여가지고 여러분들이 로봇주로 착각하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 그리고 대동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나 이런 종목이 움직이는 거 보면서 오늘은 자율주행이구나라는 걸 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세원이 가장 좀 눈에 띄는 모습이었는데, 완벽한 자율주행 섹터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연관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미국의 테슬라의 자사 오피스 웹 서비스 연동 소식, 이런 뉴스가 들려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가 테슬라 차 안에서도 활용이 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도록 이달 내에 이 서비스를 연동한다라고 밝힌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자율주행이 앞서 있는 차량은 결국 테슬라 어떤 상징성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 이제 납품을 한다는 뜻은 그래도 나름 새로운 어떤 실전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술력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최근에 좀 탄력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슈퍼컴 도조 같은 경우에도 그 가치가 662조 원 정도의 가치를 인정받는다. 그게 이제 모건 스탠리라든지 골드만삭스에서 나왔던 보고서잖아요. 네, 그런 흐름에 있어서 관련주가 우리나라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물론 나중에 자율주행 섹터가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누구나 다 이제 테슬라 도조 관련주다 이렇게 이제 붙이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초입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 네,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다른 이슈로 간 거죠. 어떻게 보면 폴라리스 세원 같은 경우에 이제 사우디가 삼성전자랑 이제 루시드 모터스와 협력해서 통신 전기차 분야에서 시장 확대에 나선다는 소식을 전해졌었고, 루시드 공조 부품 납품 사실이 부각을 받았다, 이런 뉴스로 인해서 오늘 세원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를 보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징이 있죠. 시가총액이 작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가볍게 날리기 좋다. 그런 특징이 보이고 있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강한 상한가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일 시장에서 그냥 보기만 하고 지켜보기만 하고 말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상징성에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 테슬라는 슈퍼컴퓨터 도조를 통해서 방대한 트위터의 어떤 데이터와 테슬라의 자율주행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가지고 이 AI 개발의 속도를 높이려는 시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 부분, 이 트렌드에 주목을 하시면서 그 관련주들을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폴라리스 오피스 차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박스권이죠. 네, 박스권 같은 경우에 여기가 이제 저항을 받았었다가 이 구간이 지지로서 작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월봉이나 주봉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 예전에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를 주목했던 이유가 이거였죠. 이런 밑단을 지지해줬었고 이런 상단을 저항을 뚫어내줬다가 이탈시켰는데 바로 회복을 했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목은 일단 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폴라리스 그룹주 흐름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이제 제가 사랑하는 대동, 그리고 대동 기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대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려가지고 일단 키워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삼성이 있지만 AI 로봇 기업으로 탈바꿈한 대동,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아니고 삼성의 자회사인 그 투자 회사가 대동에 이제 지분을 투자했다, 이런 이슈로 인해서 탄력을 보였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포스코와 손을 잡은 대동, 그러면서 특수환경 임무 로봇 개발에 MOU를 체결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올해 말에 또 이제 자율주행 3단계 트랙터를 공개한다라고 했었고, 여기에는 또 AI 기술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급격히 줄고 있는 농촌 사회에서는 단비 같은 존재가 되겠다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요. 그런 흐름에 있어서 지금은 현재로서는 이 대동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오늘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자율주행주로 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차트를 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마치려고 하는데, 자, 월봉부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월봉을 보시면은 자, 이 구간이 박스권이었잖아요. 이런 구간들이. 근데 박스권은 이제 종가로는 돌파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이제 일봉을 보면 약간 추세가 무너진 것처럼 보여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추세가 무너져서 쉽게는 건들진 못하겠어요. 근데 월봉은 일단은 참고를 하고 계셔야 돼요. 월봉상 이 구간이 돌파가 되었다. 그렇다는 거는 어쨌든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좀 판단하시면서 지켜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대동기어 같은 경우에는 뭐 더 좋죠. 대동기어였고, 그다음에 대동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대동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이제 공략을 도와드렸었던 이력이 있는데, 그런 흐름에 있어서 월봉을 보신다라고 하면은 네, 더 좋죠. 네, 월봉상 이런 구간들, 이런 저항 구간들을 지금 돌파를 하고, 일봉도 보시면은 일봉에서는 추세가 무너졌는데 월봉에서 보면은 왜 지지받았는지 이해가 되죠. 약간 그러니까 일봉도 그 단기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은 일봉도 잘 봐야 되지만 주봉이나 월봉도 잘 보시면은 상당히 그런 수익률을 높이는데 아니면 확률을 높이는데 활용할 수 있으니까 다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내일부터 대동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부터 이 자율주행 관련주의 흐름을 좀 체크를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이 폴라리스 오피스, 폴라리스 세원, 그리고 대동과 대동기업까지 흐름 노란톡방 안에서 내일장 전략이 더욱더 상세하게 공개됩니다. QR코드를 통해서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7777 참여 코드 입력해 보셔도 윤사무엘 해설위원님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혹은 샵 3772번으로 윤사무엘 네 글자 문자 주셔도요. 저희가 링크를 통해서 같은 오픈 채팅방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투자에 도움되는 이야기들 함께 나누고 있지만요.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지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률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도 다시 한번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면 윤사무엘 해설위원님의 원픽 종목이 공개가 됩니다. 오늘의 올림픽 선수도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투자올림픽 윤사무엘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의 올림픽 종목은 어떤 선수일까요? 바로 공개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제가 이제 흥구석유라는 종목을 가지고 오려고 그랬었어요. 근데 흥구석유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1,500, 1,600억이죠. 그래서 2,000억대가 안 돼가지고 사실 가져오기가 조금 어렵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것보다 더 좋은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한미반도체입니다. 네,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핫한 HBM 관련 TC본더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를 통해서 SK 하이닉스,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는 구조를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도 엔비디아에 이제 관련 협업 업체가 되느냐 이 부분은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나왔던 뉴스가 엔비디아가 4세대 HBM3E 메인 공급사로 SK 하이닉스를 사실상 낙점했다라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흐름에 있어서 한미반도체는 이제 엔비디아양 12단 HBM3 TC 본더를 독점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가 이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이런 AMD라든지 이런 해외 주요 고객사들의 메인 공급사로 인식이 되고 있는 이유는 4세대 제품인 HBM3 이걸 이제 성공적인 양산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챗 GPT나 아니면은 그런 비슷한 유형의 AI들에 있어서 지금 엔비디아의 GPU가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엔비디아는 글로벌 AI 시장에서 약 9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AMD 같은 경우에도 그 점유율을 깨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봤을 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무겁죠. 네, 그러다 보니까 탄력이 아직까지는 나오고 있잖아요. 물론 탄력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SK 하이닉스를 공략하는 게 맞지만, 그래도 최근에는 한미 반도체가 잘 움직였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를 다시 한 번 더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중국의 인스타그램 플랫폼인 틱톡 같은 경우에도 차세대 D램 관련 논의를 위해서 SK 하이닉스를 찾았다라는
이슈도 있습니다. 그만큼 잘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차트 왜 공략을 했는가에 대해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좀 무너진 것 같아가도 60일선 부근에서 지지를 받았죠. 근데 60일선이 지지받았다라고 해서 무조건 지지받는지 아니면 또 뚫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확인을 한 번 더 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런 흐름에 있어서 이제 60일선은 지지받았고 분봉으로 돌아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것도 60분봉을 좀 보면 좋아요. 아까 똑같이 이제 플래그를 좀 연결해서 보시면 되는데 그런 흐름에 있어서 이런 하단 구간들 지지받았고 이런 상단 구간들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저항을 받았던 이력이 있죠. 네, 보시면은 여기서 지지 이런 구간들에서 지지받고 이런 데서는 저항을 받았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은 돌파가 나왔죠. 흔히들 보면은 이런 거를 이제 역회된 숄더라고 하죠. 네, 이런 식으로 뭐 왼쪽 어깨, 머리, 오른쪽 어깨 그런 흐름에 있어서 헤드앤숄더 패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핵심은 여러분들이 월봉이에요. 월봉 같은 경우에 제가 뭐라 그랬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여기 상단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월봉상 이런 데 지지받았었고 이런 데서는 저항을 받았었던 이력이 있다. 근데 이 구간을 뚫어냈기 때문에 이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람보르기니 종목에 포함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뭐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포스코 퓨처 M도 그렇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지지를 잘 받고 있어요. 자세하게 제가 뭐 이상하게 한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전 그렸습니다. 네, 정확하게 제가 판단을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런 흐름에 있어서 월봉에서 우리가 지지하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봉이나 분봉으로 돌아가서 보셔야 되는데 분봉 같은 경우에도 지금 흐름이 좋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에서 54,000원 정도까지 분할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뭐 손해볼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이전 저점 좀 짧게 잡는다라고 하면은 직전 저점이 49,800원이에요. 이 구간을 잡으셔도 되고 내가 조금 리스크를 조금 더 가져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47,000원 정도 잡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63,000원을 뚫어내고 65,000원 구간들 위로 올라가는 걸 저는 목표로 삼고 지켜볼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게 되면은 60분봉상 어떤 플래그, 깃발 패턴, 그리고 일봉상 쌍바닥의 흐름, 그리고 월봉상에서는 람보르기니 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내일부터 한미반도체를 포함한 엔비디아 관련주들, 반도체주들 흐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높이 뛸 종목으로는 한미 반도체 꼽아주셨습니다. 매수가는 55,700원, 그리고 목표가 65,000원, 손절가 47,000원까지 짚어주셨는데요. 어제 꼽아주셨던 올림픽 종목이 또 포스코 퓨처임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6%가 넘는 급등을 보여준 만큼 오늘의 올림픽 종목도 내일장에서 장중 대응까지 함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노란톡방에 입장하시면 어떤 것들 챙겨가실 수 있을까요, 해설위원님?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포트에 들고 있는, 계좌에 들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 시장에서 소외된 종목들을 많이 들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반등을 해도 반등이 안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고 하지만 제가 운영하는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은 2,500여 개의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 가장 강한 가장 강한 종목을 어느 순간 보면은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걸 보실 수가, 놀라운 그 경험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장의 선도주나 당일 가장 강한 종목, 뭐 월 단위로 가장 강한 종목들을 공략을 매우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투자 인사이트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노란톡방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입장하시면 됩니다. 네, 노란톡방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QR코드와 문자로 열려 있습니다. QR코드는 핸드폰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7777 참여코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문자로는 샵 3772번 윤사무엘 4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해설위원님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그래도 어제에 이어서 강세를 보여준 시장이어서 그래도 조금은 마음이 편안한 하루였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일도 이런 흐름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내일도 6시에 저희는 투자올림픽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